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가 자신이 만든 투자업체의 사업 목적에서 투자 자문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 대표가 주가 조작의 실질적인 이익 세력이라고 지목한 키움증권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을 구속하라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개파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12년 만에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한일 안보실장이 오늘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경제안보 대화를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셔틀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오늘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17일부터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실을 시도했다가 숨진 건설노조 간부가 가족과 노조, 또 야당 앞으로 각각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이 오늘 유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밤중에 주물 작업장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승강기에 갇힌 입주민을 구조하던 70대 건물 관리인이 발을 헛디뎌 지하 5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자신이 이끌던 업체의 사업 목적에서 투자 자문 등을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 대표가 3년 전부터 불법 투자 일임업을 진행하면서 금융당국 감시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더견 대표는 지난 2016년 호환이라는 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선물 거래와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체로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을 등록했습니다. 2016년, 7년에 제가 선물 투자하면서 제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때 일부 받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식으로는 한 2019년 한 여름 이후부터 2020년 3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2월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수상한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금융 관련 서비스업과 주식, 선물, 채권, 투자 자문 서비스업을 아예 사업 목적에서 빼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라 대표는 또 다른 투자업체인 R&K 투자 자문의 투자 자문업을 등록해 투자 사업에 나서면서 호환의 기존 사업 목적을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 설립한 R&K 투자 자문 역시 설립 한 달도 되지 않아 투자 컨설팅과 투자 자문업, 투자 대행업을 사업 목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환의 사업 목적을 변경하기 전 이미 R&K 투자 자문의 사업 목적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했던 겁니다. 그런 뒤 재작년 4월에야 투자 컨설팅과 투자 자문업, 투자 조합 결성 업무 등을 사업 목적으로 다시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거듭 해명을 요청하자 라 대표는 직원들이 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에 나선 지난 2020년부터 이미 불법 투자 일임업에 나서면서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라 대표는 측근들을 대표로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투자 자문 업체들의 이름을 수차례 바꾸고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그동안 금융당국 감시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관에서 제거하는 사항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거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걸 보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금감원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사업 목적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 보면 대상에서 제거될 수가 있으니까. 검찰과 금융의 합동수사팀은 등기 목적 변경의 불법성 여부와 주가 조작 의혹의 관련성을 폭넓게 살펴볼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주가 폭락의 배후로 키움증권 측을 지목했다가 고소당한 라더견 대표는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의 투자에다가 큰 돈을 날렸다는 가수 임창정 씨는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거래 내역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지난주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 대표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 일임업은 물론 통정매매 정황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잘 못하시겠으면 우리한테 맡기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1인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뭐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건 뭐 당연히 불법이었고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주가 조작 의혹은 명예훼손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 대표에게 주가 폭락 배후로 지목된 키움증권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키움 측은 김 회장의 주식 처분과 폭락 사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라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라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면서 고소해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가수 임창정 씨가 라 대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투자자 모임에 임 씨가 직접 참석해 라 대표가 종교라며 능력을 치켜세우거나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맞아요, 맞아요. 한 달 만에 단기간 수익이 날 것으로 확신을 심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안 맞아? 임 씨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긴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지만 검찰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검찰이 기획수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조사받겠다며 검찰 소환 통보 전에 자진해서 출석한 겁니다. 수많은 취재진에다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현관을 지나쳐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송 전 대표. 출입 신청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장검사조차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4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읊으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의 야당 기획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수사,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 발표에 대해 이미 조사 불가 방침을 공연히 밝혔던 검찰도 완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주장이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은 계획했던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때가 되면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송 전 대표 역시 검찰이 정식으로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소 한 차례 이상은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방해이자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장 탈당쇼와 꼼수 출석쇼 대신 국민 앞에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원내 운영 방향과 함께 이른바 쇄신 의총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쇄신 의총은 박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후속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키로 한 공약 사안으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 주목됩니다. 현재 당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의 자진 탈당 가능성과 함께 의총을 통해 당 차원의 탈당 권유가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의진 위원장은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강도 높게 조사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의혹 관련 조사 실시를 오늘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강도 높은 당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은 시의원, 도의원이든 공천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붙여서 할 예정이니까 많이 시간 질질 끌지는 않을 겁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권에서는 반박과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규정한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보도에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며 공천 문제 자체를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고 마침 국회를 찾은 이진복 수석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없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걸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지도부는 당사자 입장을 존중한다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하지만 당내 비주류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면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대로 태 최고위원이 전혀 없는 일을 꾸며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며 누구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태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당사자들 부인에도 민주당이 배후까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지난 2014년 야치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한일 관계 전반과 북한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 셔틀 외교는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첨예한 두 나라의 외교적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셔틀 외교란 원래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나라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제3자가 양국을 오가는 외교 방식을 일컫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여기서 의미를 넓혀서 양국 정상이 매년 한 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하며 외교적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시행됐습니다. 시작은 2004년 7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핵과 과거사, 한일 FTA 등 산적한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두 나라 정상이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 후 5개월 뒤 같은 해 12월엔 노 전 대통령도 일본을 찾아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이 셔틀 외교 복원의 뜻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재가동이 이뤄졌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두 나라 정상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회담을 가졌고 다자간 정상회담까지 합치면 1년에 4차례에서 6차례까지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으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급냉했고 셔틀 외교도 멈춰서게 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중단을 넘어서 이제 12년 만에 복원되는 셔틀 외교. 이제는 본궤도에 올라 두 나라의 발전적 관계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명이 어제 별세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피해자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으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231명이 사망해 생존자는 9명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역대 최대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로선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은행발 위기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다시 인상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 속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소비와 고용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은행 파산 여파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인상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은행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 경기도 나빠지고 해서 좀 완화적인 멘트를 한다면 달러는 좀 약해질 것 같고.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현재 1.5%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폭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게 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럴 경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여전히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다면 달러 가치 상승을 부추겨 가뜩이나 오르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연고점을 경신하며 1,34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반면 이미 금리 역전이 9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없어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돼가지고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직도 순대외 채권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3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59만 건으로 2021년 4월 이후 2년 가까이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도 390만 명으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400만 명을 밑돌았고 퇴직률도 2.5%로 2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해 새 일자리를 쉽게 찾을 거란 자신감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노동부의 이번 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이 점차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연가 투쟁과 진료 단축 등의 부분 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가 투쟁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돼 큰 진료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11일에 2차 부분 파업을 한 뒤 간호법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을 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실을 시도한 건설노조 간부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유례 없는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노조 소속 간부 양모 씨가 이번에 치료받던 화상 전문병원입니다. 수술하기 어려울 만큼 위독해 유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면서 양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전날 양 씨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앞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분신의 이유였습니다. 양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례 없는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탄압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앞서 건설노조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전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가 건설 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내세워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던 노조가 양 씨의 사망을 계기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씨의 빈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이 살던 강원도 속초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승강기에 갇힌 입주민을 돕던 70대 건물 관리인이 지하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주물 작업장에서 불이 나 한밤중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2명이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0대 건물관리인 A씨가 이들을 구조하다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승강기 틈 사이로 발을 헛디뎌 지하 5층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구조대원이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건물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코와 입을 가린 주민들이 소방대원들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물 작업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내부 집기가 불에 타 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물 작업장 안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던 중 기계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서울 광진구 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고 불은 차에 실린 폐기물을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칸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마약이 든 가방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실수로 두고 내린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로폰 3.7g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엘리베이터 손잡이 위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다이어트 약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구로구에 있는 의원 한 곳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의원은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 운영 305건을 적발해 업주 85명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와 강남구, 용산구와 영등포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집단으로 금식 기도를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는 신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케냐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폴 맥켄지 목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6명의 피고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신도들을 현혹해 지금까지 100명 넘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We want an access to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We want to see the bodies. We want to confirm if indeed they have actually died out of hunger or asphyxia kama walivyosema jana. 경찰은 맥켄지 목사가 운영해온 약 300만 제곱미터의 샤카올라 숲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시신이 이미 100구를 넘었고 일부는 병원 이송 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아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명은 질식 징후를 보여 교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asa leo nilikuwa naomba tafadhali serikali kama inawezekana for the first time naomba haki itendeke tafadhali. 지금까지 접수된 실종자만 300여 명. 아직도 예수를 만나겠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85%에 달하는 케냐는 사이비 종교가 난립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박맨식 국가보훈처장이 현지 시각 1일 미주 독립운동의 대표적 장소인 뉴욕 한인교회를 방문해 독립운동 정시관 조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에 뉴욕 한인들이 모여 예배 외에도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장소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가 교인으로 활동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8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8도, 대전 12.5도, 전주 14.6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6도, 대전 26도, 대구 25도까지 올라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 간 북핵 억지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는데요. 이 선언을 비난하는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이런 상황에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앞 야외 공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응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이의를 제기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중 그리고 친미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중국이 적대 행위만 안 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이크를 잡고선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판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성과 자료를 내고 자화자찬하는 건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깜짝 등장한 윤 대통령. 지난해 11월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이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한 건 거의 6개월 만인데 이런 농담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급격한 개혁보다는 꾸준한 변화에도 방점을 뒀는데 취임 1년을 맞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지만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로비에서 막혀 더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그 대신 자신을 수사하고 구속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야당 수사에만 집중해왔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도 장관 하명 부서가 수사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의심되는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귀국 닷새 만인 지난달 29일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10여 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복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 부르면 올 수도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이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순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재작년 10월 폭력 조직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지만 무관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노조 압박을 중단하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건설노조 간부가 가족과 노조, 야당 앞으로 각각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노조 소속 간부 양모 씨는 어제 낮 1시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양 씨가 가족에 남긴 유서 외에도 노조와 야당 앞으로 남긴 유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각 당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10시 강릉경찰서에서 유서를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이버 최대 규모의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이른바 먹튀 피해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카페 운영진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들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강제 탈퇴 조치까지 시키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1위 명품 구매 대행 카페에서 연달아 발생한 이른바 먹튀 피해. YTN 보도로 알려진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돈만 내고 상품을 못 받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30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카페 운영진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운영진은 내년까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마련하려면 카페가 원활히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카페 측에서 계속 다른 셀러들이 판매글을 올리더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 카페가 운영이 돼야지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운영진은 변호사 선임비 지원 등 도의적 책임만 질 수 있다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나 불만글을 올렸더니 일일이 삭제됐고 일부 회원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강제 탈퇴까지 당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문의를 드리는 글이나 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원하는 글을 회원들이 작성을 하면 그 카페 자체에서 강퇴를 당하시던가 글이 삭제되던가. 게다가 평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거래를 독려해오던 운영진이 사실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보험이 만료돼 있었다고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카페 운영진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운영진이 보증보험이나 보증된 셀러 등을 여러 차례 내세우며 신뢰감을 줬던 만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문구들을 게시해서 그거를 믿고선 지금 이렇게 거래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운영자한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다만 운영자가 사기 행위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사이트가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던 적은 없는지, 약관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지는 않은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를 보호할 더 강도 높은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린이 킥보드 사고가 나들이가 잦은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킥보드는 제품마다 내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가면 밖에서 킥보드 타는 어린이들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놀이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인기 만점인데
안전사고가 복병입니다. 최근 3년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봤더니 3분의 1 가까이가 요즘처럼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서 6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했고 다친 곳은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거친 노면, 내려막길 주행 자제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충격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은 3차례 충격을 가해도 이상이 없는 반면 2개 제품은 한 차례 충격에도 플라스틱 부품이 망가지거나 빠져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했습니다. 다만 구조나 유해물질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한 개 제품은 장애물 위를 주행했더니 바퀴 너트가 헐거워지는 현상을 보여 제조사가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무게나 바퀴 크기 등 재원이 다르고 반사등과 미끄럼 방지 발판 등 부가 기능에 차이가 있다며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토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앞서 그제 진행된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야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놓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대평원지대인 미국 중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90여 대가 뒤엉킨 교통사고가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폭풍이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꼼짝도 못한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성급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위험천만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고 현장은 수십 미터 앞쪽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흙먼지 투성입니다. 서로 부딪힌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형 화물차 2대에는 불이 붙어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차량 90여 대가 뒤엉켰습니다. 2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여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At this time, we have reports of more than 30 people being transported to multiple area hospitals. Injuries range from minor to life-threatening. 사고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파종을 위해 곱게 부숴놓은 흙이 돌풍에 실려 고속도로에 몰아쳤고 결국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강풍 경보 수준인 최대 시속 74km의 돌풍이 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33만여 명이 집을 버린 채 피난했고 10만여 명은 국경을 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는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을 통해 유혈 사태 발발 후 수단 전체 피난 민수는 33만 4천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올가사라도 대변인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10만 명 이상은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로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3주째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지금까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기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미국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부의 리더십 18%, 경제 일반 14%에 이어 총기 규제가 한 달 사이 크게 올라 7%로 5위를 차지했고 범죄 폭력 문제가 6위로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달 중 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양측이 확장된 개념의 안보 파트너십 수립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유럽연합 EU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의 스테파노 산니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돌아보는 건 물론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향후 5년 안에 7,800명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AI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2만 6천여 명이 고객 비대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는 5년 안에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향후 10년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6일로 예정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에 세계 주요국 정상이 총출동할 예정인데요. 불참이 확정된 인사들의 명단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 정부가 이번 대관식에 세계 약 100개국 정상 등 2,200명 이상을 초대했는데 일부 국가 정상에는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 이란 등을 포함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는데 북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대사급 인사에게만 초대장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파행은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 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 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은 인상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영계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 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영계가 차등 적용 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를 제한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근무 인원이 증가하고 관련 기업 이전이 늘면서 국제금융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부산시가 국방부가 안 쓰는 땅을 싸서 국제금융센터를 확장하고 주변을 정비해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이 모인 금융혁신도시 국제금융센터. 애초 옮겼을 때보다 각 기관 근무 인원이 평균 50% 넘게 증가했는데 많은 곳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기업까지 같이 이전하면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산시는 금융센터 근처에 국방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시장에 내놓으려는 땅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방부가 그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부산시에다가 해당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시는 이 땅을 사 이전 기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기관의 기능 확대와 신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자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와 새로운 앵커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새로운 가용부지 확보와 지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성 사업에는 금융혁신도시를 따라 흐르는 동천 일대 보행로를 연결하고 친수 공간에서는 쉼과 축제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계획으로 부산시는 북항에서 동천을 거슬러 부산 도심인 서면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유람선을 띄우는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국방부 땅을 사서 이전 기관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은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지만 이후 그림은 시설 이전과 철거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대략적인 구상 단계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50대 남성이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 기둥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0m 아래로 추락한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철골 기둥이 떨어지면서 함께 아래로 추락했는데 당시 안전장구는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속에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8도로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고요. 한낮에도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8도, 대전 12.5도, 부산 14.4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